안녕하세요. 롤러의 임장 챌린지 시즌 3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3번, 100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유종의 미를 임장 챌린지 시즌 3, 4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마 임장이에요. 여러분, 경매 임장은 제가 한 2달 전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좀 미뤄졌었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경매 법정에 다녀왔기 때문에 테마 임장을 경매 임장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경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금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우리 챌린저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을 좀 내려놓게 한번 해드리자. 그리고 경매 법정에서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경매라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테마 임장으로 경매 임장을 잡아봤습니다. 자, 테마 임장 진행하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부지방법원,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이제 서초동의 중앙법원인데, 중앙법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저희 지인분이 동부지방법원에서 입찰을 이제 하는 날이어서 제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동부지방법원 문정역 바로 앞쪽에 있는 이제 동부지방법원 쪽으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법원은 특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거지 근처에 있는 법원, 혹은 내가 관심 있었던 물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서칭한 물건에 실제로 입찰이 있는 법원으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원에 실제로 법원 봉투 입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경 가서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이번 임장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매라는 것은 일단 위에 지금 보시면은 왕초보 경매 1기 우리 플로님께서 아주 다정하게 눈높이를 확 낮춰서 정규 3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지금 마감이 되었고요. 온라인 강의로 만나실 수가 있는데, 자, 저도 이제 초반에 경매라는 툴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상가, 토지 뭐 이런 것들을 낙찰을 받아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가 쌓였고, 그리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 안에서 이런 기술들을 접목하는 게 정말 너무 재미있고, 실제로 이제 막연하게 경매 명도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경매를 받았는데 대출이 될까? 뭐 이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경락잔금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경매로 상가를 취득했을 때 그 상가가 임차가 안 맞춰지면 어떡하지? 상가가 나중에 매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불안함에서 한 사이클을 다 돌려보고 경험을 하니까, 매도까지 다 완료를 하니까 그 경매를 낙찰받고 세팅하고 그다음 운영하다 매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보니까 그 안에서 아파트의 일반 매매, 뭐 이런 상품의 제한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술의 어떤 제한성에서 한 단계 좀 나아갔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성장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경매는 일단 좋은 집을 싸게 사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일단 수익이 되겠죠.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부동산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으로 수익이 나려면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수익이 날 확률이 높죠. 자, 근데 일반 매매로 집을 싸게 사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반 매매로 좋은 물건을 제값에 사는 거죠. 근데 싸게 사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래서 경매라는 거는 또 오해하시는 게 그냥 나쁜 집을 싼 집을 싸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매는 본질적인 어떤 그 경매의 목표는 나쁜 집을 싸게 사기 위한 게 아니라 좋은 집을 매매가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경매를 낙찰받아서 한번 1순환을 해보고 싶어서 나쁜 물건을 싸게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길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지 공부, 상품 공부, 그리고 대출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경매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축을 포기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경매라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 또 이번 기회에 테마 임장으로 경매 임장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매 과정입니다. 일단 물건을 검색해야 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입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 검색을 한다? 좋은 물건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검색하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입지와 상품을 정확히 모르면 시세 트래킹 잘 할 수 없으면 이 물건이 현재 싼지 비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찰이 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지, 유찰되고 나서 한 번 유찰됐을 때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지금 시세하고 전세를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정확하게 손품과 입품과 마지막으로는 꼭 발품을 팔아야 돼요. 입찰까지 갈 거면은 발품을 꼭 파셔야 됩니다. 발품을 통해서 시세 전세를 파악해서 결국은 대출이 경매 이제 입찰하실 때 대출 상담사하고 그 사건 번호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의 어떤 소득과 소득 상환, 대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오픈을 하시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 가능한지 이 물건에 대해서를 파악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가 그러니까 뭐 주택은 그렇다 치고 상가나 아니면 기타 토지나 이런 것들 경우에는 뭐 구분 상가이냐,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대출이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알아보는 만큼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나한테 대출이 나오는 그 한 곳의 은행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은행이 1금융권이 아닐 경우에 보통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 2금융권에서 많이 지급을 하는데 2금융권에서 안 나올 경우에도 보험사라든지 기타 다른 대출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또 마시고, 좋은 물건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출을 더 알아보신다면 또 안 되는 것을 또 대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알아보지 않으시고 안 된다고 하는 대출을 솔루션 없이 또 입찰하시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을 아셨다면 이걸 전월세로 세팅할지, 그러니까 전세로 세팅할지, 아니면 월세로 세팅할지, 신탁 대출을 받을지, 뭐 조금의 어떤 선 대출을 남기고 후 전세로 조금 싸게 세팅을 할지, 뭐 신탁 대출을 받아서 후에 월세를 세팅할지, 그 다음에 뭐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단타를 할지, 뭐 이런 어떤 세팅 방법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가 실거주 하면서 뒤에 담보대출을 더 일으켜서 묶이는 금액을 좀 줄게 할지 작게 할지, 이런 다양한 세팅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와서 좋은 상품이랑 판단이 되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으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라는 것은 누가 더 욕심을 내려놓느냐의 싸움이긴 한데, 최근에 저도 이제 지난주에 월요일날 경매법정 다녀왔는데 그 물건은 사실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그래서 한 8분 들어왔어요. 원래 저도 이제 한 7분 정도 입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한 8분 정도 들어왔는데 그냥 일반 매매로 타는 게 조금 더 나은 상품이었습니다. 낙찰가가 너무 높았어요. 네. 그래서 적절히 잘 분석하셔서 과연 경매로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제 입찰을 하시면 계속 이제 폐차를 하기 때문에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그렇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금매 매물보다는 좀 싸게 이렇게 해서 입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법원 경매 정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경매 정보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사실 저는 안 봅니다. 저는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경매 어떤 사이트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을 이제 소개하는 사이트인데 상세한 내역들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뭐 경매하실 것도 아닌데 뭐 연회원권을 끊거나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그러시지 마시고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경매 사이트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경매 탭에 보시면은 무료로 몇 건 정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유료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시고, 뭐, 마이 옥션, 이런 건 이제 무료 경매 사이트예요. 무료 경매 사이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각 개인이 이제, 진행하는 무료 경매 사이트, 그다음에 경매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런 무료 경매 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료 경매 사이트 검색만 하셔도 시중에 나와 있는 무료 경매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대표적인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뭐 한 달, 열흘 무료, 열흘 무료 체험, 뭐 한 달 무료 체험권, 이런 것들을 뭐 증정하는 행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료 사이트를 무료로 일단 좀 이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사이트, 그리고, 내가 경매로, 뭔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 이후에 유료 사이트를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유료 경매 사이트가 있고, 12개월의 이제 금액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거는 이제 지지옥션이에요. 지지옥션, 그러니까 다른 경매 사이트를 이용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익어서 저는 이걸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비싸긴 합니다. 전국이 이제 11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저는 이게 눈에 익고 손에 익어서 그냥 사용하는 거고, 조금 더 싼 사이트도 본인의 어떤 손과 눈에 익으면 나쁘지 않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지지옥션에서 이렇게 경매의 물건들이 쭉 있는데 검색을 하면 서울, 그다음에 아니면 무슨 구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 법원으로 검색할 수도 있어요. 법원으로 검색하시면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법원 동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강동, 광진, 송파, 그다음에 성동 이렇게 4개의 구예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송파, 강동, 광진, 성동, 동쪽권역, 동부지방법원, 그래서 중앙법원, 동부법원, 서부법원, 북부법원 이렇게 각 서울 법원 내에서도 관리하는 구들이 다 달라서 그 구 해당 법원 내에서 이제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 시간도 법원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곳은 10시부터 11시까지, 어떤 곳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어떤 곳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다 입찰 시간이 달라서 이런 입찰 시간을 이렇게 정확히 확인하시고 입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법원은 이제 신한은행에 진출을 해 있어요. 그리고 법원 내에 법원 자체의 우체국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내고 이런 업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체국이 거의 대부분 이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우체국과 신한은행이 입점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매 입찰하실 때는 적어도 이제 전날에 수표 한 장으로 이제 보증금을 출금을 하셔가지고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셨으면 이제 보증금은 이제 법원에서 맡겨지는 거고요. 폐찰하셨으면 다시 돌려주는데 보증금을 집에 가실 때 신한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다시 입금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입금을 안 하시게 되시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법원의 어떤 이런 정보들, 위치 정보들 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검색을 시작합니다. 검색에서 서울, 그다음에 무슨 강동구 아니면 동부지방법원 물건 법원별로 아니면은 구별로 이렇게 하셔서 상품을 아파트로 추려서 이렇게 보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보시는 건데 보시면 이름만 봐도 단지들을 저희가 임장 챌린지를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올림픽 패밀리타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직 남부는 안 갔는데 가락 3인 맨션, 그 다음에 위례의
24단지, 의뢰 가장 대장단지, 송파구 권역에 있는 의뢰 24단지 가장 대장단지, 뭐 이런 것들을 눈에, 그러니까 단지들을 딱 보면은, 단지 리스트를 보면, 좋은 게 나왔네. 이거 뭐지? 하고 서칭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입지와 상품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클릭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올회에, 그 다음에 성동구의 옥스 하이츠, 그 다음에 강동구리 임장 챌린지에서 걸리지 않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힐,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고래힐 단지도 나와 있고, 이제 이런 건 지분 매각이고요. 그리고 올회가 많이 나오죠. 올회가 대단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경매에 한두 채 정도는 늘 나옵니다. 고세나, 고덕의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그러니까 고덕 5단지 또 나와 있고요. 시세 지금 한 번 더 좀 유찰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둔촌 신동아, 그 다음에 가락 맨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지와 상품을 알면 내가 클릭해야 되는 것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입지를 알기 때문에 상품 분석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서칭하는 시간, 서울에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 솔트를 할 때, 추릴 때 서울 아파트 이렇게 했을 때 쫙 몇 페이지가 7, 8페이지, 10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쫙 보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이거예요. 경매로 그러니까 신축 대단지가 좋죠. 서울 신축 대단지 서신대가 굉장히 좋은데, 서신대 같은 경우에는 매매로 경매로 했을 때도 그렇게 매매가 대비해서 크게 낮게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틈새 단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아시는 분들은 둔촌 신동아라는 거는 우리가 임장했었는데, 둔촌주공 아파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이렇게 틈새 단지들의 경매 기술로 낙찰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금액은 적게 묶이고, 그리고 투자 가치 있는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경매로 이제 입히는 건데요. 자, 둔촌동 신동아입니다. 신동아 보시면 5구 전용 5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25평형이라고 하는 거, 어떤 단지는 25평형으로 나오고 어떤 단지는 23평형으로 나오고 또 어떤 단지는 26평형으로 나오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공급 면적이 넓은 곳을 공급 면적에 따라서 평형이 돼요. 그래서 전용 면적은 어차피 59, 84 다 똑같지만, 59면 59, 84면 84 다 똑같습니다. 전용 면적은 똑같지만 공급 면적, 서비스 면적이 많은 단지들은 이제 평형이 26평형이 되기도 하고, 공급 면적 중에서 서비스 면적이 좀 작은 곳들은 이제 23평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5구 전용을 보시면 돼요. 5구다. 5구고 KB시세가 7억 8,750이고, 그 다음에 감정가가 9억 5,600에서 한 번 유찰이 되었다. 유찰이 될 때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씩 이렇게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7억 6,480에 나와 있는 이런 물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입찰 보증금은 7,648만 원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낮게 준비했을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도 무효가 됩니다. 이것보다 예를 들어 7,648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7,650만 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준비를 했다. 상관없습니다. 더 높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디테일들을 이런 경매 강의에서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경매의 본질은 입지와 상품과 대출이다. 즉, 경매의 기술은 사실은 당연히 권리 분석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인지 위험하지 않은지, 인수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게 경매의 본질은 아니다. 경매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본질은 좋은 상품을 싸게 사기 위함이어서 입지 상품 대출이 더 메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검색을 했는데요. 신동아 파밀리에, 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현재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5구 전용 5구의 매매가가 16억부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6억부터이고 84가 20억 이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16억이고 바로 옆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가 5구가
8억 3천부터 지금 매매가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8억 3천, 8억 5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반값이죠. 반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요 뒷단지 라인, 요 뒷라인에서 다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보훈병원역, 9호선 보훈병원역, 9호선 급행역까지 도보 5분으로 접근할 수 있고 5호선 둔촌동역까지도 도보 5분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을 공유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올림픽 파크포레온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 신동아 파밀리에가 5구가 8억 3천이다 라고 한다면 자, 전세가 알아봐야죠. 왜 우리는 갭으로 세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4억 3천부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물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세 입주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기를 좀 피해서 가면 오히려 지금 좋죠. 지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전세를 미리 우리는 맞추니까. 근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내년 1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45일 이후에 잔금을 하고 그렇죠. 그럼 이래저래 하면 11월이 되고 11월에서 이제 잔금을 하고 전세를 세팅을 맞춘다라고 하면 1월 이전에 빨리 맞춰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둔촌주공 때문에 입주장과 물려서 전세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로 맞추고 혹은 실거주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경락잔금 대출 생초면 80%까지 받을 수 있고 DSR 봅니다. 생애 최초면 80%까지 맞출 수 있고 또 무주택자면 경락잔금 대출 낙찰가의 최대 80%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70%까지 해서 이거 개인마다 다르고 은행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낙찰가의 7, 80% 정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을 받은 다음에 전세 세팅을 할 수 있어서 경락잔금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락잔금 대출의 일부를 좀 남기고 전세를 싸게 가는 방법, 경락잔금 대출을 한 1, 2억 남기고 전세를 3억에 간다라고 하면 5억 정도로 하고 내 자본을 3억대로 또 낮출 수도 있고 기타 그 다음에 전세를 세팅하고 후에 담보대출을 더 이용해서 묶이는 금액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일단 8억 3천인데 내 묶이는 자금을 한 3억 내외로 해서 사실은 더 낮출 수 있는데 어쨌든 3억 내외로 해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문 닫고 올라가는 것.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2025년 1월에 입주하고 2027년 1월에 한 바퀴 돌면 예를 들면 84가 5구 기준으로 18억 정도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계속 50%를 유지할까요? 여기가 문이 닫히면 일단 시선을 옆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올라간다. 한 3억대 투자로 2, 3억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자, 그런데 이제 기존의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경락잔금 대출을 똑같이 DSR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락잔금 대출이 무주택자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1주택자 혹은 유주택자가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여유자금이 없는데 입찰을 하고 싶다. 이런 경매를 활용해서 입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 주택을 활용해서 그 담보 가치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 금액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품과 자금 계획을 잘 짜셔서 이런 우량한 틈새 상품들을 매수한다면 서브 투자로 뿌리 자산과 서브 투자로 자산을 늘려가시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경매는. 그래서 입주 상품 대출 경매 기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기본 베이스 위에다가 입지라는 것 위에다가 얹게 되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상품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상품을 싸게 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요 뒤에 있는 요 라인이 둔주를 따라가는 라인이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강동 헤리티지자이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고요. 요 뒤로는 명일동 라인에
재건축을 준비하는 라인, 여기가 고덕입니다. 그래서 요 섹터는, 이 둔촌동 섹터는 앞에서 둔주가 끌어주고 뒤에서 고덕이 밀어주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틈새 상품이죠. 자, 이렇게 좋은데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상품, 이 경매 아까 리스트에 있었던 요 상품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평균은 8억 5천이에요. 근데 지금 최저가가 7억 6,480 나왔죠. 이번 회차에 그러니까 8일 전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9월 25일 날 입찰합니다. 자, 이번 회차, 요번 회차 한 번 유찰된 회차에서 낙찰을 받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유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평균 매물들이 8억 5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8억 3천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8억 3천에서 7억 7천 이렇게 낙찰받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7억 8천 이상은 써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따져도 한 5천만 원 싸게 사는 겁니다. 시작부터 5천만 원은 싸게 산다면 굉장히 좋은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활용하는 거고, 요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엔 좀 그러니까 좀 높게 입찰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장 챌린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을 찾으면 돼요. 너무 많아요. 경매를 보시다 보면은 저는 경매를 모든 서울 시내의 모든 아파트를 다 일주일에 짧은 시간 안에 후루룩 다 봅니다. 왜? 입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면 주옥 같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경매 전문가 분들보다 오히려 더 상품을 속속 잘 찾아내고, 그리고 입찰가도 제가 더 잘 맞춥니다. 왜? 시세를 항상 트래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근접하게 낙찰가의 근접치를 더 잘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입찰가를 찍어드리진 않습니다. 자, 파크 포레온 인근의 이 틈새 단지들이고요. 좋은 상품 고르는 눈, 정확한 시세 파악, 세트 능력의 합이 좋은 경매를,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자, 대출이 중요한데요.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주거냐 비주거 상품이냐에 따라서 경락잔금 대출의 금액 퍼센테이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자 보시면 입찰 전 반드시 사건 번호와 현재 재산, 소득, 그러니까 담보가치, 소득, 현 대출 상황을 토대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자, 경락자금 대출 받은 다음에 내가 실거주 할지, 전세 세팅할지, 월세 세팅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미리 구상을 해놓고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최저가, 최저 입찰가, 한번 유찰된 매매가가 지금 7억 7천이었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싸다. 그래서 전세 세팅이 4억 3천대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법원에 갔고요. 제가 임장 챌린지 촬영하고 너무 일찍 가서 법원에 차가 입차가 안 돼서 이제 앞에서 기다리다가 8시 반부터 입차를 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경매가 이제 10시부터 시작하잖아요. 대부분의 법원이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10시 근접해서 가시면 주차할 데가 없다. 네, 이제 그래서 그때 주차하시려면 근처에 큰 상가들 있잖아요. 예, 중심 상가 이런 데다 주차하셔도 되시고, 법원에 동부지방법원은 무료예요, 주차비가. 그래서 입찰을 하시려면 8시 반에서 적어도 한 9시 반 사이에 입찰하시면 주차하실 때는 있습니다. 호기롭게 이제 입찰을 하러 갔고, 법정동에 들어가시면 1층에 그러니까 각 법원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동부지방법원은 이제 구의역 바로 앞에 있는 그 동부지방법원 검찰이 문정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 7년 이렇게
2018년 뭐 이렇게 이전한 것 같아요. 2018, 19년 이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경매법정 1층에 있고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일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들 이런 거는 다 곁가지예요, 여러분. 뭐 기초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거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아시면 좋고, 초보자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이제 요거 단위를 잘못 써서 1억 5천을 써야 되는데 10억 5천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기일 입찰표 잘 작성을 하고, 뭐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 그다음 공동 입찰, 공동 명의로 진행할 거라면 공동 입찰자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장 빠지면 안 되거든요. 뒤로 입찰 봉투, 보증금 봉투 이런 거에다가 잘 도장을 빠지지 않고 찍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실수들은 꼼꼼하게 이제 줄이면 되는 거고, 한두 번 입찰하면 되는 거고, 경매의 본질은 좋은 상품, 싸게 사는 것, 세팅값 이런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물건 분석을 하셔야죠. 인수받을 수 있는 것 없는지, 사고 날 물건이 아닌지, 내가 명도가 극하게 힘든 아이라면 이 명도의 난이도까지 미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이분이 세입자가 받아서 나가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명도의 난이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폐차를 하고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의 진심인. 자, 그래서 다음 입찰을 이제 준비하면서 귀가를 했습니다. 자, 타임스탬프는 여러분 입찰 봉투인데요. 여러분 물건을 관심 있는 지역의 물건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시고 대출 상담사에게 이 물건의 경매 잔금, 그러니까 경락잔금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그리고 입찰 보증금 봉투나 뭐 입찰 봉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입찰표를 작성을 합니다. 도장까지 찍어 보세요. 하시고 실제 입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사고 날까봐. 입찰은 하지 마십시오. 입찰하지 마시고, 왜냐면 입찰 안 해도 입찰 봉투 다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앞에 10시에 가시면 앞에 법정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몇 장 가지고 오세요. 몇 장 가지고 와서 연습해보는, 실전을 연습해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고, 입찰 봉투를 넣지 마시고, 입찰함에 넣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서 모의 입찰해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찰하지 마십시오. 입찰 봉투 보증금 넣고 입찰하지 마시고 모의 입찰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입찰 봉투를 챌린지 샷으로 촬영. 그러니까 경매 입찰을 진행하는 전 과정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제 첫 입찰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은 모의 입찰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장 챌린지 시즌 4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챌린지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실 겁니까? 자, 올해의 유종의 미를 저와 함께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임장 챌린지 시즌 3는 여러분은 인덕원 그리고 의왕으로 계속되고요. 그리고 시즌 4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원 입찰, 테마 입찰, 테마 임장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